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6일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생산처 첩보가 삭제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닙니다. 소설 쓰지 마십시오. 안보 장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습니다.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마십시오.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국정원이 말한 첩보는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가 운영하는 정보망의 문서로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작 삭제 권한이 없음이 밝혀졌지요. 이에 대해 박지원 원장은 다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 발표사항의 기사를 보세요. 얼마나 얼빠진 현재 국정원인가요?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군사 정보기밀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첩보문서 삭제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군에 있다. 먼저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된 밈스, 군사정보 통합체계에서 기밀 정보가 무단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원본은 삭제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밈스 체계에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 대해서 배부선을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스 체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선 민스에 게재되었던 정보가 없어지다 보니 정보가 삭제됐다고 이해됐을 거라 판단됩니다. 민감한 정보의 경우 밈스에서 정보 배부선을 조정하는 것은 왕왕 있는 사례로 특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 정보를 삭제해서 고소고발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국정원에선 밈스 정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민스 정보 삭제는 37 사령부나 합참에서만 삭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밈스 체계 자체를 두고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보안사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방부에서도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자체 조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의 공작이 폭망이지요?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자 이건가요? 아니면 군에 대해선 무지한 자의 기획일까요? 국정원 내부의 자체조사 결과라면서 정작 하루 만에 뒤집힌 사안과 즉각 검찰 수사팀이 가동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러니 가만히 있을 박지원이 아니겠지요?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원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어준, 국정원을 조사하겠다고 어제 합참이 사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한 전개인데 국정원이 고발하고 그런데 그 고발한 내용은 생산자가 합참이라는 것 아닙니까? 박지원, 그렇지요. 김어준, 합참은 원본이 합참에 있다. 박지원, 당연히 저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정보기관은 모든 문건이 생산되면 메인 서버에 다 올라갑니다. 우리 국정원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PC를 쓰잖아요. 그게 다 올라가요. 메인 서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소위 X파일도 60년간 메인 서버에 있다니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국정원장이 폐기를 못해요. 법적으로 안 되고 그거 폐기했다가 어떤 것을 짊어지게 되겠어요. 라고 발언합니다. 자, 박지원답게 X파일을 또 거론했지요. 지난달 6월 1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X파일에 대해 거론했고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일도 있냐는 물음에는 국정원법 위반하면 제가 또 감옥 간다.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야겠느냐 라고 발언합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자 미리 사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면서 자기 방어를 동시에 구현해냈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박홍각이다 이겁니다. 국정원 역사상 국장급 1급 27명을 전격 대기 발령하며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국가정보 활동을 마비시켰고
아무리 정권이 바뀐들 자신들의 최고 리더였던 그것도 2명의 국정원 수장을 너무나도 어설픈 공작으로 잡아들여 했다는 것이 우픈 일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요원들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의 어설픈 수준일까요? 이제 공정권을 향해 국정원의 엑스파일이라는 비밀병기로 맞서는 제10대의 박지원 전직 국정원 요원의 활약상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엑스파일과 더불어 검찰의 캐비넷 파일이 있지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와 단일화 행보 과정에서 드러난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는 파일명이 보여주듯 검찰의 파일이 이번에는 이준석에게 적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상 초유의 여당의 당대표가 중징계를 당했지요. 징계를 내린 이항희 윤리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자, 용해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여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 캐비넷.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들로 미뤄보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의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7억 각서를 요구하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한 부적절한 행동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징계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시각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건은 어떻게 불거졌던 것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사퇴하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한창 갈등 중일 때 가세연이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를 인용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발단은 어떤 루트에서건 수사 정보가 흘러나왔다고 봐야 할 겁니다. 검찰 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보가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에 유출된 게 과연 우연인지 의문입니다. 여당 내 권력 암투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잘못된 대응과 나비 효과를 일으켜 초유의 여당 대표 실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규명과는 별개로 혹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치화된 수사기관과 결탁한 반복된 정치 공작은 정치를 궁정 쿠데타의 영역으로 한정시키고 국민과 언론과 정치의 시선을 국민의 삶과 관련한 문제가 아닌 정치인들의 권력 투쟁 문제로 강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 구현의 주체로 떠오르는 자는 검찰 권력이고 민중들은 부패한 정치인들을 단죄하는 검사들에게 매료됩니다. 자연스럽게 검찰 권력 자신이 정치 권력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어 왔고 근 3년 동안 급가속 페달을 밟았으며 결국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까지 거머쥐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인사, 사법, 금융, 정보기관의 요직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징후적 현상입니다. 야당도 구태 청년 정치인이 알아서 숙청됐다고 마냥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권력의 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한 사정기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캐비넷에서 자료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성 보수 정치가 얼마나 로비와 회유, 접대로 점철되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보여줬습니다. 보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30대 당대표도 구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전 투구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사정기관의 개입과 정상적 정치 과정의 왜곡에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심판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식일 때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집권당의 당대표이자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준석을 한방에 보내버리는 모습을 보며 국힘당 의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준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김들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강욱은 짤짤이 논쟁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다. 조중동과 민주당 내 6개 세력을 포함한 반개혁 세력들은 최강욱 6개월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외친다. 이준석은 한두 해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접대자 변호인의 제보와 일정 부분의 증거까지 공개되었음에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다. 솜방망이 쳐버리지만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고 언론들은 비교적 이준석의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해준다. 결과는 둘 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전자는 억울한 뉘앙스이고 후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니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매우 이상하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쪽은 지나치게 뻔뻔하고 이쪽은 과도하게 자기 검열이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쪽의 뻔뻔함을 따라가는 것은 나조차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과도한 우리가 자기 검열에 스스로 옥죄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민주당의 경우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이 모여있는 정당이기에 수박들로 지칭되는 반개혁 세력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자기 검열을 하는 것 같지만 이를 내부 권력의 투쟁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중도층 역풍이 불기 때문에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당장에서는 안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마법의 논리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개혁파가 득세하면 선거에서 이기고 온건파 혹은 협치파가 득세하면 항상 망했다. 현재 윤석열의 거꾸로 입은 것은 아니냐는 바지가 화제다. 연합뉴스에서 최초 보도가 되어 아주경제에서 나간 그 사진은 아무리 봐도 지퍼가 보이지 않는다. 앞부분이 헐렁해서 마치 엉덩이 V처럼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세간에는 윤석열이 바지를 거꾸로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어제와 오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뜨겁다. 물론 대부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가깝다. 나도 내 방송에서 해당 언급을 했지만 이건 진지함보다 웃음의 코드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런 글이 많이 돌고 있다. 대충 요약하면 이렇다. 해당 사진의 원본을 보니 지퍼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데다가 과한 바지 주름과 빛으로 인한 착시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바지를 거꾸로 입은 것은 아니니 이런 억측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풍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글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바지를 거꾸로 입었건 과한 주름과 빛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건 그것에 대한 해명은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몫인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역풍을 우려해서 웃자고 한 이야기를 스스로 자기 검열하면서 자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 대목에서는 또 송양지인이 생각난다. 게다가 역풍이랄 것도 없다. 이미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TV 토론을 하고 학문 침술사를 대동하고 다니고 풍수지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윤석열을 보면 그가 어떤 이유에서건 바지를 거꾸로 입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가 악의적으로 포토샵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보도된 사진 자체를 보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지퍼를 굳이 원본 사진을 입수해서 정밀 분석을 하니 거꾸로 입은 것은 아니고 때문에 역풍을 우려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자는 상황이 난 과도한 자기 검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런 자세가 최강욱은 짤짤이 논쟁으로 6개월 징계를 받아도 부족하다는 말이 당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준석은 대놓고 해도 6개월을 받아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괴물과 싸우기에 반드시 괴물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양아치와 싸우는데 선비의 방식이면 그건 틀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놈의 역풍은 제대로 장풍 하나 쏴보고 역풍을 운운하는 것일까요? 야당다운 야성으로 이제는 들고 일어서라 이겁니다. 아니면 먼저 당할 겁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